그 조국 장관께서 작금의 우리나라의 현실을 대한검국이라고 규정하셨더군요. 다들 동의하시죠? 예. 그런데 이 무도한 윤석열 검찰 정권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갈망했던 검찰 개혁의 노력 그리고 성공하지 못한 결과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검찰 개혁을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지검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우리는 검찰 개혁을 해야 되잖아요. 혹시 생각하신 안이 있을까요? 제가 여기 오셨던 장관님 세 분 계시는데 감히 검찰 개혁을 말한다는 것은 좀 불경스럽기까지 한데요. 저는 진짜 우리 세 분 장관님께서 우리 검찰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추진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진짜 우리 검찰이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검찰이 있어서 든든하다. 검찰이 있어서 안심하다. 안심이 된다. 또 검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공평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 자리에서는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검찰은 지금 누가 수사를 하더라도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같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수사 결과가 수사 과정이 투명하게 만들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겪어보니까 알겠습니다. 이 검사들이 수사하는 거 보고 재판하는 걸 보니까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있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증거만 보고 그렇지 않은 증거는 보지 않는 경향이 인간의 본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사와 기소는 반드시 분리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검찰이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도 좀 이렇게 균형을 받을 수 있도록 권한을 좀 나눠서 국민들이 이제는 어느 정권이 바뀌어도 이제는 검찰 개혁이 정권의 국정 지표가 되거나 국정 목표가 되거나 또는 대선에서 이 선거 공약이 되지 않은 날을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하고 살겠습니다. 예. 근데 어느 조직이나 그 조직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일을 잘하거나 일을 못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저희 개그맨들 중에서도 지금 대한민국에 한 1000명쯤 있는데 개그맨들이 다 나처럼 잘생기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지같이 생긴 애들도 있고 막 그래요.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낮에 옛날에 여의도 MBC 시절에 낮에 12시 넘어가서 한 2시쯤 되어 가면 길거리 다니면서 얼굴이 뻘개서 술 취해서 다니는 애들 보면 대부분이 일 안 하고 빈둥빈둥 노는 그 PD나 기자들이야. 그 나머지는 또 열심히 이제 현장에 나가서 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검찰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한 2000명 좀 넘죠. 300명. 예, 그 중에서 제대로 된 검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문정 검사라든가 박지원 검사, 서지영 검사 이런 사람도 있는데 몇몇이 이렇게 무도하게 막 칼춤을 추고 막 자기네들 권력을 막 이용해가지고 무도하게 막 이렇게 나쁜 짓을 국민들한테 이게 실망 주고 겁주는 이런 짓을 하는데 왜 그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대체 쉽게 얘기해서 중요한 것은 이제 누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할 때 답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사단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인적 청산의 문제고요. 제가 보기에 근본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조국 장관님 그 북권에 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관님들께서 검찰 개혁을 추진했었고 그 검찰 개혁이 성공을 했다면 이러한 무도한 검찰 정권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요. 그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인 개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심 있으시네요. 왜요? 왜냐하면 저런 어려운 질문은 진짜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서승만 교수님은 쉬운 질문만 있어요.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술, 담배를 전혀 안 하시던데 이거였는데 그 양심 있으시네요. 술 얘기 했어요. 아까 술 얘기를 의원님 오시기 전에 술 얘기를 시커 그래서 그냥 만드셨어요 지금? 예. 근데 와 예. 잘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개민이 화이팅! 이게요, 우리가 탄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거북한 단어잖아요. 그죠? 이걸 입에 올리는 게.
그런데 저는 검사라는 말에 탄핵이 붙으니까 검사라는 단어도 사실 우리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에. 검사, 그럼 어쩐지 죄송합니다. 좀 싫거든요. 그런데 검사에 탄핵이 붙으니까 정말 굉장히 큰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탄핵안을 제출했어요. 국회 사무처에. 네, 근데 그런데 사람들은 검사 탄핵을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또 제가 보기엔 맡아도 밖에 안 되는 공격을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방탄 탄핵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때 시적절하게 또 그 검사 처남댁이 등장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여러분 다 놀라셨죠. 저는 다 놀랍지만 제일 놀라운 게 어떤 영화에서도 마약 관련해서 현장에서 경찰이 수사를 하러 나왔다가 현장을 덮쳤다가 전화 받고 가는 건 영화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영화에도 없는 장면이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되게 일단 잡혀는 가요. 그리고 빼내는 거잖아요, 영화에서. 그런 것까지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전체적으로 작가님에게는 힘들기도 하고, 그렇죠? 이 상황이. 어떠세요? 심경이? 제가 사실 그 질문을 받고 보면, 우리 후배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그 내부에 있으면서 후배들을 남원하거나 지도할 수는 있고, 밖에 있는데, 밖에 나와서 참 그 후배들을 좀 이렇게 비판하거나 그런다는 것은 제가 좀 이렇게 약간 찌질해 보이기도 하고 쪼잔해 보이기도 해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이런 검사 탄핵을 보고 제가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이원석 총장이 탄핵하려면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거는 나는 탄핵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들리더라고요. 이 말은 우리 검사들이 조직 구성원을 감싸는 것이 마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게 통하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이게 국민들이 이거 문제가 있다, 국민 대표기관에 문제가 있다 말하면 마땅히 우리 조직에 문제가 있는지 또 살필 부분이 있는지 이렇게 새겨 듣겠습니다. 이 정도 말을 해야 되지. 이 정도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오히려 검찰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는 게 아닌가. 최근에 또 윤석열 전 검사도 탄핵할 테면 이렇게 말씀을 비슷하게 했는데 저도 그 말을 듣기로 저는 탄핵이 정말 무서워요. 이렇게 들렸습니다. 네? 정말 이 검사들이 하는 것이 보면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는 어려울 건데 이런 말이 나오면 국민의 대표기관에 나오면 나올수록 더 우리가 반성해보고 고칠 점은 없는지 더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에 썼듯이 여러분 야생화의 향기가 만리에 퍼지는 날 망나니 칼춤추는 저 무리한 자들의 시간도 결국 끝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날이 오리라고 확신합니다.